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 한국 분들이 이민을 오시고 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군에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한국 분들의 이민 역사가 약 한 110 몇 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토로 그 인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처음에 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청소 사업이나 구두 수선 그리고 도너츠 가게 같은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셨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시작한 일들이 그로서리 마켓, 컨베니언스 스토어, 리코 스토어, 그 다음에 식당들을 많이 하셨고 세탁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다가 세탁소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법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옷값이 점점 싸지고 화이트 칼라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세탁소가 쇠퇴를 거듭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거는 노동직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기술은 없고 우선은 시간이 길고 주 7일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직장이 됐던 거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굉장히 여기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종사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새마을 운동 생각이 드는. 제가 많은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들어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근면성이에요. 네, 그쵸. 부지런한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24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성실, 근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미국 친구 중에 한국 여성을 찾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완전 미국 와이트인데,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커플을 봤대요. 코리안 커플인데 정말 한결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에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컨스트럭션 비즈니스에 일을 하고 있는데, 두 한국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같이 한 몸처럼 해내가는 거가 너무 본인은 봤을 때, 사실 미국 여성분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코리안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1년 동안 일하는 목표가 일주일, 2주일 휴가를 위한 1년을 소비를 해요. 저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어디 멋진 곳을 가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들은 가족을 위한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다른 건데, 미국의 한국 분들의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상당히 직종도 변화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호텔, 모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요식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옛날에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아주 대형 식당으로 변화가 됐죠. 네, 프랜차이즈도 그럼요, 성공적으로 하고 많아졌죠. 있고요.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가족 간의 생활을 하고 인터넷 발전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이 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오프라인 구매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코비드 이후에 이제 점점 주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 그 요식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직종은 그거는 이제 과거에부터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제들한테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네. 젊은 층이 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런 뭐 창업을 했을 때는 아니면 이런 글쎄요, 분야에서? 요즘 그 젊은 분들은 거의 그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미국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한국 2세들도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정부의 고위직에 가거나 공무원 그리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전문직, 그다음에 의료, 변호사, 정말 그 다양한 전문 분야에 2세들은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참 자랑스럽고 그동안 그 이민 역사가 헛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 1세들은 그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한국에 계신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언어에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언어 장벽이 있다는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을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런 분들이 영주권도 받고 요식업에도 같이 종사를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과 지금의 그 이민 문화 자체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가져올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마련하고 온 가족이 붙어서 성장시키고 이랬던 과정을 거쳐야 됐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하나 팔아서 오면 뭐 200만 불짜리 아주 대형 식당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 2채 팔아서 오면 호텔 하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도 다양해지고 또 좀 더 리스크가 적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습니다. 돈이 투자되는 만큼의 수익이 나고 또 일한 만큼의 수익이 나는 그런 아주 정직한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스 스테이션도 주유소 같은 경우도 좀 더 크고 좋은 자리에서 하면 빨리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호텔도 좋은 곳에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가면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좀 부족하면 뭐 아파트 집 같은 경우도 4채가 붙어 있는 집을 사서 한 채는 내가 살고 세 채는 렌트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제는 정말로 그 비즈니스의 업종들이 다양화됐고 조금 더 규모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언어 장벽이 있는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상주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BBQ 레스토랑 하든 어떤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그럼 결국 50만 불 정도가 필요한 거죠? 50만 불에서 뭐 한 200만 불 정도면 아주 그 제대로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 영어를 모르고 미국 문화를 몰라도 좋은 그 매니저를 하여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회계사, 보험, 부동산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E2 비자, 소액 투자 비자를 이용을 해서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 활동을 하다가 영주권으로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 불 이상에 해서 투자 이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들이 대학교 아이들 보내고 편안하게 살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20만 불 이상은 있으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뭐 20만 불 정도는 우리나라 그 전세금 빼도 그 정도는 그렇죠.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도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상주를 하시는 거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상황에 맞는 정말 맞춤형 이민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손을 좀 필요하고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의지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정말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뒹둥거리면서 놀면서 잘 살겠다고 그러면 도둑놈 신보고 정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겠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미래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겠다라는 그런 꿈과 희망과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보실 만 하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어떤 거를 성취함에 있어서 다들 이제 꿈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을 해볼까 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이 엔진이잖아요. 저희가 그 어떤 의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의지나 결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 와서는 바닥부터 시작하신다는 그 헝그레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 전문직의 라이센스를 다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도 이제 요식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센스 부분도 조금 더 마이너 그 제약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서 결국 골은 다를 수 있으나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뭐 추가로 덧붙인 말씀 있으신가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비행기가 많지 않았을 때는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2달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까지는 아주 초기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도 처음에는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이민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도전했던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꼭 깊이 기억하시고 한번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도전의 꿈을 잊지 마시고 꼭 이루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